예, CBS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 오고 계십니다.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배종찬 이사이트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2기 배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바뀐 게 없어. 바뀌네. 이기는 되게 신선함이 없군요. 네. 그렇죠. 예, 한판 승부 2기 역시. 그럼 누가 일기인가요? 배종찬이 그러면 좀 묻지 마시고요. 김기현 지도부를 풍자하는. 이기 이러니까 수준 높은 수준 코미디를 한 높은- 거야. 이기 이러니까 약간 이기적이게 되네요. 다시 개그로 돌아갔어. 다시 지금 이제 해야겠네요. 바뀐 게 없는 김기현 지도부를 시작부터 확 가시는 거네요. 네, 공영 아니, 공영방송 아니, 충격받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강조를 하는 거죠. 예, 강조. 알겠습니다. 예. 자, 크리에이터 이상민 씨 어서 오십시오. 네, KBS 안녕하십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민입니다. 갑자기 그 말씀을 아니 진중근 교수님이 예. 안 변했네요. 안 변했어요. 네. 자, 오늘도 자, 여론조사 분석에 앞서서 요즘 대통령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자, 보궐선거에 있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나와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윤통입니다. 오늘부터는 예. 그 아메리칸 스타일로다가 오픈 마인드로 다 그냥 오. 편하게 얘기하세요. 예. 어차피 우리는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아. 민생 속으로 들어가야 아. 우리의 이념보다는 민생입니다. 아. 내가 언제 네. 이념 강조했습니까? 민생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예. 뭐 쓴소리 했다고 뭐 3개월짜리 당대표라는 이런 거 쫓아내는 거 그만하고 해운대 있던 사람 서울 내보내고 그런 유치한 짓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미 출마 선언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어쨌든 그 배 소장부터 쓴소리 한번 해보세요. 저는 다 듣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잘 안 들리는데 거리가 좀 멀은 거 같아. 유승민 전 대표는요. 자 우리 그 김기현 대표 한마디 해보세요. 김기현 대표. 아이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다 하실 거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아이 밥도 얻어 먹었으니까 밥값 하겠습니다. 멸공 그래 쓴소리 다 듣겠습니다. 이런 거는. 네. 예, 다 들으신답니다. 오늘 대통령이 앞으로는 2년 논쟁 없이 민생에 집중하라 참모들에게 또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 그 분위기 좋지 않은 상황에서 20%대 대통령 지지율이 나온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배 소장님 소개를 네, 해주시면.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를 해서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니까 보궐선거 이후입니다. 예,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 긍정평가가 29.2%, 직전 조사 대비 4.7%포인트가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65.8%, 아하. 직전 조사 대비 4.5%포인트 부정평가 상승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주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리얼미터 조사인데 에너지경제신문이 이제 의뢰를 해서 예. 10일부터 13일까지니까 이건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의 내용이 10일, 13일 이틀간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네요. 전체 조사 기간 중에 절반이 포함이 됐는데 예. 이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34%, 직전 조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3.7% 포인트가 하락한 결과고요. 예. 부정평가는 62.2%, 직전 조사 대비 2.4% 포인트 올라간 결과가 나타났는데 지지율이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여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예.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옐로우 카드를 보였다. 좀 국정 운영을 더 인정해라. 세신해 달라. 그런 뭐 사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제 국민의힘이 쇄신 작업도 하고 있고 대통령도 직접 또 이제 국민을 향한 소통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러한 국면이 좀 변화될 수 있을지 김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전 뭐 크게 변할 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조금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러니까 국민에게 듣는다는 거는 국민에게 듣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변하고 있고 대의하고 있는 국회에 듣는 것이거든요. 예, 여당 지도부는 또 식사를 하시는데 야당은 계속 소외가 되어 있고 여전히 내년 6월까지는 야당의 동의 없이는 법 하나 통과시킬 수 없는 상태는 계속 되잖아요. 예, 이럴 때 전격적인 만남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약간 흔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만남. 이재명 대표를 만나거나 아니면 뭐 이재명 대표랑 김기현 대표를 같이 묶어서 만나거나 등등부터 시작해서 뭐라도 제안해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안 받을 것 같은 제안이라도 해볼 수 있잖아요. 아하. 근데 아예 대화 상대로 안 삼고 있는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아하. 소통하러 나가서
뭐 대학생 들어가면 조금 있으면 치맥 같은 거 하시겠죠. 근데 그것 자체로만 가능하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진 작가님. 치맥막을 대학생 구하는 것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그거야 뭐 어떻게든. 구할 수 있죠, 그건. 예. 일단은 그 뭐 20%대 지지율로 굳어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 그 일단, 29.2에서는 혹시 더 내려갈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고 아하. 그 완전 콘크리트 지지층이 이거보다는 좀 많아요. 이게 아. 일시적으로 빠진 것 같은데 그렇군요. 저는 그 30%대는 곧 다시 회복할 회복된다. 거라고 보는데 아. 지지부진할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작은 기회가 의대 그 정원 증가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가 굉장히 시금석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건 민주당도 인정하고 국힘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필요하다라는 것 아. 상당수 국민들이 인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의료 개선을 반대하는 측면도 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같이 정치권이 의료계를 갖다 설득하는 과제를 안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뭐냐면 호남에서도 강하게 원하고 있거든요. 라고 한다면은 사실 국힘에서 이번에 그 잼버리 때문에 표를 많이 잃었단 말이죠. 예. 근데 그걸 또 만회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아니 상당히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통해 가지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내서 그걸 국민을 설득하는 그 작업을 해내면은 아 뭐가 달라졌네. 그러고 해서 이제 야당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이게 하나 좋은 기회가 되고 시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배 소장님. 중요한 것은 이제 20%대 지지율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대통령이 과연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예. 이게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가 8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예. 처음 지지율은 30%대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처럼. 하지만 퇴임할 때는 50%가 넘는 50% 가까이 가는 여론조사 지지율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 중간에 변한 거죠. 그래서 뭐 3당 합당도 있고 물론 비판은 받았지만 예. 그것이 야당과도 합당을 할 정도로 좀 통권 정치를 시도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 북방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전향적인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고 경제도 많이 좀 신경을 썼고 그런 걸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면 교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지율을 뭐 35에서 40%로 올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얼마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냐. 특히 이제 자기 지지층보다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꾸 왜 진중권 교수를 보게 되죠.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그다음에 2분이 넘었어요 지금 평론이. 예, 계속해 주세요. 수도권이나 그리고 MZ 세대를 흡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아까 이제 진중권 교수님 뭐 잼버리라고 했습니다. 잼버리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민심을 읽어내는 과연 잼버리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어떤 의사 표현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겠죠. 자, 2분이 경과했습니다. 진 교수님 평론해 주세요. 아니 뭐 저도 같은 생각을 좀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잘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잘 안 들으시는 이게 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보수 드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예. 어떻게 되냐 다 쳐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 쳐내고 이준석 대표 쳐내고 예. 그다음에 유승민 쳐내고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안철수 쳐내고 나경원 나경원. 쳐내고 심지어는 뭐냐면 뭐죠? 그 역사 문제 때문에 홍범도 문제 때문에 보수층까지 쳐낸 거예요. 예. 이 이념 드라이브를 했거든요. 근데 아. 보수가 제일 잘 나갈 때는 어땠냐면은 그 정체성 정치를 벗어났을 때거든요. 북방 정책을 했단 말이죠. 우리 보고 빨갱이라 그러더니 지가 노태우 정권 소련 때. 공산당하고 수교를 해버려 막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그 김정인 위원장 체제 그 박근혜 비대위 때도 당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때는 우리도 놀라는 게 우리도 빨갱이 소리 들을까봐 주황색 보라색 썼는데 빨간색을 써버리더라고요. 그렇게 과감하게 그 다음에 경제 민주화 얘기하고 이게 그 살아있을 때인데 지금 대통령이 뭐랬냐면 정체성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우익 정체성 뭐 이러다 보니까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국방 외교 얘기하시니까 저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인 시절에 남북관계 개선 얘기하는데 결국 노태우 대통령이 했던 것은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양 정당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오히려 다른 정당에서 그렇죠. 추진했을 때 되는 정책들인데 이번에 의료 개혁 문제가 딱 그런 문제로 보는데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자 의협신문에 그저께자 의협신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지난 정권과 달리 이번 정권에서는 자칫 감옥을 진짜로 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흘러나오기도 한다. 이게 이제 전공의 파업 관련돼서 전공의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의료계 반발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협신문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조금만 더 계획을 정교하게 세우면서 합의할 수 있는 안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걸 해내는 게 바로 통치거든요. 그걸 해내는 게 정치고 네. 거기서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이번에 좋은 기기가 마련됐으니까 네.
자, 그리고 또 오는 11월에 부산 엑스포 개최지 선정 결과 발표가 있긴 합니다. 이 부분도 지지율 전환의 기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호재가 될 수가 있죠. 예.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뭐 경제도 그렇고 국제 정세도 심상치 않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중도층이나 그러니까 이제 진영 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나 또 상대적인 또 민주당의 지지율 대결이라 그러면 예. 이럴 때 중도층이나 무당층은 엑스포 유치가 됐다 희망을 걸 수 있는 거죠. 예. 아, 너 대통령이 또 뭐 한 달 사이에 50개국, 60개국의 정상과 만날 정도로 예.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은 국민들도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MZ 세대도 2030년 당장의 일은 아니지만 예. 우리 대한민국의 좀 희망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지지율 올라서 특히 중요한 게 대통령의 요즘 부산 지지율이 심상치 않아요. PK 지역이. 그래도 이제 TK 지역이 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높은데 예. P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때문에 상당히 최근에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산 엑스포, 부산 이즈 레디 이런데 레디 했는데 예스 됐다. 그러면은 이건 부산 쪽에 또 PK 지역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있죠. 네, 자 여기서 김기현 대표 입장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 대통령도 변하고 계시죠? 아니 김기현이라니요. 저 이제 바꿨어요. 뭐죠? 그 우리 애기처럼 귀여운 그 기현이라고 불러주세요. 그 울 애기로 삼행시 한번 할게요. 울 애기? 네, 이제 울. 달라졌어요. 울. 울산에 애, 에일리 기. 기현이에요.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제발 좀 노래는 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이기 지도부로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정말 누가 쫓겨난다는 얘기 자꾸 문자로 퍼뜨려가지고 곤란한데. 정말 앞으로는 당이 주도권을 쥐고 정말 잘하겠다. 건강하게 대통령실하고 소통하겠다. 아하. 정치 생명까지 걸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줘요. 정치. 네, 한판 승부에 고마워요. 예. 아니 그 총선에서 지면은 그거는 거는 게 아니라 이미 걸려 계신 거예요. 본인이 무슨 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정치 얘기를 생명이. 하세요. 걸려면은 지금 편향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박성중 의원한테 이럴 거예요.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하셔야지 거는 거지. 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기현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걸겠다. 뭐 이런 입장도 있는데. 자, 국민의힘 지지율도 지금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인 거 분명해 보입니다. 비상입니다. 여론조사. 예. 비상입니다.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예. 이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2%, 또 민주당이 50.7%로 민주당 지지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응답 조사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전화면접 조사하고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에 비해서 높게 나온다 이런 또 지적과 또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중요한 건 이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추세.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4.3% 포인트가 하락했어요. 근데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2.9% 포인트가 상승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예. 보궐선거를 치렀는데 그 여파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내려갔는데 민주당은 또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예. 뉴스토마토 조사 아까 소개를 해드렸던 대통령 지지율 20%대의 이 뉴스토마토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31.5%, 예. 직전 조사 대비 3.6% 포인트가 하락했고 민주당은 46.8%.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수치도 중요하지만 직전 조사 대비 여하튼 조금이라도 올라갔습니다. 0.3% 포인트가 이 조사는 하락했네요. 조금 이제 0.3% 포인트 하락했는데 그래도 하락폭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더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지지율상으로도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되면서 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그 수도권 민심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년 총선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리얼미터 조사 보면은 서울이 정말 가장 중추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글로벌 중추 외교도 강조하는데 내년 총선의 중추는 서울이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41.5에서 리얼미터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더 최근 조사에서는 31.3%로 10.2% 포인트가 내려왔습니다. 하락했다. 예. 예. 또 인천 경기 수도권이죠. 국민의힘 지지도가 34에서 29.3%로 아하. 4.7% 포인트가 하락했는데 예. 그럼 다른 지역은 좋냐? 대전, 세종, 충청 그러니까 충청권이죠. 충청권도 내려왔고 TK는 괜찮냐? TK도 내려왔습니다. 아하. 네. 뉴스토마토 여론조사도 서울 또 인천 경기 지역 얘기가 있는데 그 수치도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뉴스토마토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수도권 지역의 이제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도가
33.9%에서 26.3%로 내려왔고요. 예. 인천 경기도는 국민의힘 지지도입니다. 32.7에서 이건 뭐큰 변화는 없어요. 31.5%로 1.2% 포인트가 빠진 결과입니다. 네, 뭐 일단은 아직 6개월 전이고 뭐 이런 흐름이 계속 갈 것이냐 이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네. 만약에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국민의힘 그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건 분명하죠. 어쨌든 제가 주로 방송에 나가면 만나는 분들이 국민의힘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들입니다. 오늘 만났던 김병민 최고위원 제외하고 예. 다른 분들은 방송 시작 전에 좀 세게 하라고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당지도부 말고 대통령도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 좀 하라고 이렇게 찌르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본인 지역구에서 불안함을 느껴서 1년 전하고 말씀하신 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쥐어짜는 소리지만 반대하는 의견들을 내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수도권 민심 자체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데 아하. 문제는 아까 전에 국민의힘 얘기했습니다만 당 사명이 전부 다 영남 의원들인데 이분들이 느끼고 있는 안온함과 서울 수도권 경기 지역에서 열심히 분투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원외 지역 위원장들이 느끼는 공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남의 당 사정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의 원외 지역 위원장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거 이거 되게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게 그런 문제거든요.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 사실은 그 많이 이제 젊은 층이 경기도로 빠져나가 가지고 약간 예. 보수 우위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제 이겼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부동산 3법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서울의 그 민심을 갖다 악화시키는데.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대선 효과 있지 않습니까? 대선 승리 효과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는 서울에서 그걸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지역과 달리 서울 또 수도권은 뭐냐? 이 중도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스윙보터를 하는 그 지역인데 예. 이들을 내치는 정책을 계속 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이게 이제 위기로 나타난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20%대로 계속 간다면 예. 김기현 체제는 이제 무너지겠죠. 그 12월쯤 되면 아마 이제 별 얘기가 다 나올 건데 아하. 저는 차라리 글로 가는 게 낫지. 이거 그냥 위기 상황이 이게 또 좀 이따 30대 40% 좀 중반 초반 그다음에 중반 또 후반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 상황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무난하게 이제 지는 쪽으로 가겠죠. 자, 국민의 하태경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3을 곱하면 의석수가 나온다는 주장도 하는데 배 소장님 근거 있는 주장입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만물 배수장사. 아니 왜냐하면은 실제 이제 그만큼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하다. 지금 김성애 소장의 분석 또 진중권 교수님의 분석. 교수님의 분석을 다 이제 종합해 보면 예. 대통령 지지율 안 올리면은 큰일 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난 한국갤럽 기준으로 지난 2020년 총선 때 대통령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당시 한 60% 정도 됐거든요. 6, 3, 18. 180석이 됐죠. 예. 그다음에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지지율이 한 40% 정도 됐거든요. 예. 4.3, 12. 2016년에 그때는 120석, 122석이니까 거의 차이가 없죠. 근데 지금 그렇게 본다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 갤럽 기준으로 30% 초반이니까 100석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 때의 대통령 지지율과 국회의원 의석수의 상관관계가 윤석열 대통령 때는 좀 달라졌어요. 왜? 이재명 대표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이 다 평가를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돼서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 대 민주당의 지지율 이 대결 구도예요. 한국 갤럽 기준으로 보면 이게 앞으로 전개되는데 하태경 의원이 하태 이러면서 제 이야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네요. 진중권 교수님하고 좀 달라요. 네. 이게 일체 유배조라고. 예, 알겠습니다. 모든 걸 배가 만든다. 자, 총선 얘기 잠깐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장 홍준표입니다. 선거는 정치가 아니에요. 사이언스입니다. 과학이죠. 사이언스. 그렇죠. 예. 과학. 최신 대상이 따로 있고 최신 주체가 따로 있는데 예. 최신 대상이 최신 주체가 될 자격이 있어요? 목욕탕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들어봐요. 김기현이가 책임져야지. 총선이 지면은 자기부터 달라지겠다는 게 아니라 최신의 주체는 따로 있어요. 그래 봅니다. 그리고 하태경이가 자꾸 설치는데 영남 그 중진을 수도권으로 꼽았을 때 이제 공천을 했을 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하. 소득이 없어요. 내 거래 봅니다. 그렇군요. 하태경 의원이 서울 나온다 할지라도 가능성. 하태경 얘기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질문지에나 집중하시고 알겠습니다. 그 시장이 방자하게 어떻게 예, 늘 방자했습니다. 이게 근데-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영리하게 움직이는 한 수인데요. 예. 무슨 말이냐면 어쨌거나 내년 선거에도 아. 결국 영남 지역에 많은 TK, PK 의원들이 당선이 될 겁니다. 예. 수도권 어렵더라도. 음. 그러면 그 다음번에 있을 대선에 홍준표 시장이 다시 도전한다고 하면 그때 내가 영남에서 너희들 지켜주지 않았냐. 수도권 올라가는 거 막는 여론전을 내가 해주지 않았냐. 지금 영남에 있는 의원들이 속으로는 하태경 의원을 욕하면서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질 거거든요. 네. 전 그런 점을 좀 노렸다고 봅니다. 자 시장님 근데 계속 요즘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준석 대표 눈물의 기자회견 연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와웁니까? 그 이준석이를 저렇게 홀대해서는 안 돼요. 아 홀드해서는 안 된다. 소처럼 일 열심히 했잖아요. 당 대표 예. 할 때. 내 그래 예. 송아지로 삼행시 한번 할까? 송아지요? 운 예. 좀 떼주세요. 송. 송아지처럼 정말 발짝발짝 뛰면서 선거 열심히 했어요. 아. 아주 쪽집게로 대선 지선 다 이겼죠. 지 근데 지선권은 왜 졌냐? 왜 졌노 이거? 그 말입니다. 지선과는 왜 좀. 지선- 지선거를 왜 줬노? 아. 그거를 살리려고 하다가 제가 시장님 꼬였어요. 원래 발음 때문에 대선은 좀 힘들지 않겠어요? 그쪽도 경상도 아닙니까? 내 서울 사람이에요. 따라하는 사람. 원래 점쟁이가 자기 운명을 전 못 쳐요. 방자하게 어떻게? 홍 그래 시장도 봅니다. 노원구에 나면 어렵지 않으세요? 내는 송파구에서 진짜 선거를 나갔어요. 예. 그때 험지였어요. 알겠습니다. 노안에 완화가는 사회자가 저 모양이니까 정치율 조사기관이 예. 방자하게. 예, 박정현 판승부 CBS 라디오고요. 자, 이런 가운데 신당 얘기 많이 나옵니다. 배 소장님은 이준석 신당 그리고 유승민 신당 현실화될 경우에 그 파괴력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이다. 몇 석 얻어내는 것도 어렵다. 왜냐하면은 내년 선거는 정말 역대 유례가 없는 피 튀기는 양강구도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우리는 한판 승부지만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끝장승부라고 봐야죠. 총선. 그러니까 내년 총선 이상 더 계속 대선 연장전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국민도 불행해지는 것이고 정치도 불행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런 양강구도 피 튀기는 그 전쟁 속에서 다른 공간이 있다? 거의 공간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까 이제 일부에서는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나올 경우에 굉장히 뭐 예상에서 박한 평가를 했고 함께할 국민의힘 의원이 뭐 한두 명 뭐 이렇게 박한 얘기를 했는데 진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아마 비례대표 정당으로서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지금 뭐 국힘 같은 경우는 지금 김이 좀 빠져 김을 이번에 이제 선거 패배로 뺀 겁니다. 예. 국민들이 막 분노 게이지가 이렇게 있고. 예. 근데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구속영장 기각으로 밑에 불 때는 불의 화력이 약해진 거예요. 근데 그대로 아마 화력이 계속 강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도 바짝 긴장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두 당이 본질적으로 변할 거라고 저는 믿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은 다른 건 몰라도 일단 비례대표 쪽으로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비례대표 정당들이 있어야지 정치가 복원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 왜냐하면 지난번 4당 체제 때 차라리 잘 굴러갔거든요. 정치가. 그런 걸 또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뭐 1대1 구도 예컨대 양당 구도 속에서 지역구에서 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또 창당 경험이 있은 우리 안철수 의원의 입장. 요즘 또 이준석 전 대표 제명해라 말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안철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예. 그 누구도 제 말을 왜곡하면 법적 조치할 겁니다.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분위기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다들 저 가만히 있잖아요. 네. 이제 갑자기 법적 조치 얘기하니까. 장성철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윤 대통령님 드디어 윤한연대 안윤연대 다시 복구시킬 차례입니다. 그런가요? 저 아프지 않습니다. 마라톤도 하는데 제가 왜 아픕니까? 예. 운동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제명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괜찮을 텐데 아무 일도 안 되게 아닙니다. 제가 나서야 됩니다. 아하. 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사인 안 하셨나요? 아니 안철수 의원님, 네. 아니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 운동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어떻게 경쟁할까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K 본부의 응석바지가 배종찬이 된 겁니다. 반성하십시오.
법적 조치 예고하겠습니다. 예. 저도 법적 들어갈 거예요. 예. 자, 이런 것도 이제 이재명 대표님 지금 이제 아직 당무복귀 안 하신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 뭡니까? 그 제명이 아니라 징계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대표님 잠깐 나와 주시죠. 예, 발언 듣고. 이재명이고요. 예. 예, 뭐 당내 통합을 해야죠. 예.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찰은 현미경하고 DNA 분석기를 들고 숲 속에 들어가서 땅을 파고 있는데 예.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왜 그러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지사 시절에 그 법인카드 사용 문제 때문에 예, 지금 오늘 또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 문제로 또 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럼 박재홍이니까 송재홍인 것 같아요. 송재용이? 네, 예. 송경호 서울지검장이 그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성씨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고 예. 그런 건 서울지검장한테 물어보세요.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끊어버려요. 예,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 또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치열하게 함께해 주신 분, 자, 우리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